네,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예, 하루하루 또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약간 좀 예. 변동성도 커지고 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고 현재 또 어떻게 예, 투자 마인드셋 가져야 되고 예.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 SG 증권 사태가 방금 발생을 했죠. 예. 최근에 뭐 연예인도 연루되고 각종 뭐 정계 인사들 다 연루됐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특히 이제 8종목 예,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하한가를 맞기도 했어요. 예, 거의 4번 정도 하한가를. 예, 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예. 뭐 그냥 팔지도 못하잖아요. 예. 진짜. 그래서 뭐 작전 세력 또는 뭐 공매도 세력이 개입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야, 이런 종목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늘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숙하다. 예. 오. 시장에 보면은 그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과거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루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요. 루보 사태 유명했죠. 예, 루보가 그 전에 보면 차트가 약간 정말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조사를 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삼철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서울가스라든지 이런 주식 차트를 보면은 누가 봐도 사실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좀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국내 가스 회사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고 유통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 주식이 올라갈 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끌어올리는 건 쉬운데 야, 저걸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이나 세력이라는 거는 주식을 싸게 사서 위에서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기도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가스 회사는 대성홀딩스나 서울가스나 그 다음에 삼천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래 성장성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냥 성숙기 산업이고. 예. 그래서 이제 유통 주식도 얼마 없는 이 회사, 대주주 지분이 거의 70% 되는 회사가 많거든요.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시가총액이 아마 1,500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대주주 회장님께서 한 75%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200~300억 정도만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대성홀딩스가 뭐 거의 뭐 한 5배, 10배 이제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사서 이거를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팔고 나가야지만 이제 세력들이 수익을 내는 건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내부에서 이제 배신을 했더라고요. 내부에서. 예, 내부에서 이제 정황을 보니까 야, 자기네들끼리도 폭탄 돌리긴 하는. 예, 이제 왜냐하면 서로 야 우리 이거를 계속 올리자라고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서울가스라든지 대성홀딩스라든지 삼천리는 그 기대심을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가스회사가 원래 저평가지 않습니까? 원래 저평가. 왜냐하면 성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배당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지금도 배당주들 되게 저평가들 많잖아요. PBR 막 0점 몇 배 이러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어느 정도 한 2배 정도 올라갈 것까지는 뭐 시장에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4배,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더 이상의 기대심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전이 점점 비싼 가격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비싸지니까 한계치가. 예, 한계치가 와서 결국 이제 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내부에서 던질 거예요. 내부에서 던져서 이제 실제로 이제 뉴스 보도된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다우데이터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먼저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뉴스를 말씀드리면, 그거 말고도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균형이 깨진 느낌? 서로 이제 잘해보자 했다가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약간 우르르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누가 봐도 좀 차트 모양이라든지 이제 주식이 뭐랄까, 정상적이지 않으면은 투자를 할 때 이제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도 적절한 비중으로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과거부터 작전을 이제 많이 봤는데, 작전은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전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리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네, 의리가 없어서 마지막에 이제 속이고 속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 무너지더라고요. 항상 이제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 사람이 욕심이 생긴다. 지금 내가 먼저 던져야 내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계산하겠죠. 이걸 했을 때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내가 지금 외국을 가야 되나? 부터 해서 누구를 지금 변호인을 만들지 이제 머리를 쓰나 봐요. 결국 이제 많은 작전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우르르 무너질 때는 결국 이제 내부자 제보라든지 내부에서 이제 실패가 있었을 때 대부분 이제 힘들어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님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전 불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 내부의 어떤 그 배신으로 인해서 의리가 굉장히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공모한 사람들이 뭐 출국 금지를 10명 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수익 난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수익 나는 사람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소수가 그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수는 결국은 타겟팅이거든요. 잡혀요. 결국 잡혀서 뭐 돈을 뭐 어떻게든지 꼭 숨기겠지만 결국은 이제 본인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죠. 원래 시장이라는 게 경쟁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결국은 싸움을 하면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투기는 우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를 넘은 거죠. 도를 넘어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뉴스 보니까 뭐 조단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단위 이제 뭐 거의 한 5천억이 넘어가면은 그 돈의 흐름이 다 추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닷속에서도 뭐 이제 참치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고래는 잘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왜 저렇게 됐을까? 약간 이렇게 그런 약간 감당하지 못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천 몇백억짜리고 예. 유통 물량이 적은 예.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작전 세력들이 예. 달라붙어서 뭔가 시세를 만들기 용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가스 산업 자체가 예. 물론 이제 그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은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좀 투자자들이 기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그 보니까 작전을 봤을 때 처음에 제일 먼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대성홀딩스가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대성홀딩스가 왜냐면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크게 가스 회사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대주주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천천히 올리니까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거를 조금씩 산모이면 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스 회사가 대성홀딩스가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가스로 옮겨가더라고요. 서울가스를 끌어올리기 시작하고 서울가스가 이제 무거워지니까 삼천리로 가고 이제 가스 회사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면 다우데이터, 하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른 이제 회사들로 이렇게 따다다닥 이제 옮겨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성홀딩스를 올라간 다음에 이걸 빠져나왔어야 됐는데 이게 빠져 못 나오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배신 뭐 굉장히 뭐 권선징악적인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막 차트를 이쁘게 그리면서 예. 그리고 가다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약간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과 부합해 봤을 때 이건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상승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험 관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절한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많이 투자하면 아무래도 위험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기 때문에 호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객행위.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항상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왜냐하면 회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받아야지 많이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유상증자 할 때도 좋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 채권도 올라가고 그렇게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늘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주식이라는 게 내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많이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래 가치를 끌어왔을 때
항상 이제 그 미래라는 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위험이 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작전 같은 경우에는 가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성향성이 없으니까. 없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삼천리라든지 대성홀디스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년 정도 천천히 올라갔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에 특별한 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결국은 뭐 마지막에 아주 크게 사건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명인이 나와서 막 나는 피해자다 막 이제 먼저 일단 여기서 무조건 막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막 얘기하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예. 그래서 근데 주식 시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가 조작이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저 주식은 왜 오르지? 그러면 이제 저 주식은 왜 오르나요? 하면은 막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야 저게 또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이제 좋은 주식을 팔고 이제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 작전이라는 게 결국 위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작전이 실패한 이유는 위에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성홀딩스와 삼천리와 서울가스를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받아줄 생각도 없고. 뭐 성장성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성장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어떤 업종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뭐 더 성능 좋은 반도체 언제든지 개발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언제든지 신약 개발될 수 있고 뭐 2차 전지도 훨씬 더 성능 좋게,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짧고 오래 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스 회사는 물음표가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드리냐면 작전이라는 거는 호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싸게 사서 고점에서 팔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작전이 통하는 게 업종 자체를 잘못 고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올리기는 용이했으나 저는 사실 그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팔려고 저렇게 올리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소수가 배신을 하고 약간 도망가는 약간 마무리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싸한 뭐 뉴스플로 어디 신사업에 진출한다, 뭐 인수한다, 약간 그런 것도 안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주식이 거의 5배에서 10배 올랐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내는 순간 아마 금감원에서 저놈이다. 저기가 지금 이제 끈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도 섣불리 못 낼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호재도 없는데 계속 올라가 하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에 이제 굳이 뭐 돈을 넣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았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약간 이성이 있는 투자자라면. 그럼요. 예. 근데 사실 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막 크게 뭔가 손해를 받기보다는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올린 사람들끼리 이제 내부,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뉴스 보도를 말씀드리면 유명인이 막 몇십억씩 투자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주식을 사실은 몇십억씩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내부 정보를 뭔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스 회사가 올라가네, 내가 1억을 투자해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장의 굉장한 교란 행위지만 이제 내부에서 이제 적이 생겨서 약간 다 무너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실 올라갈 때도 약간 주목을 받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조용히 이렇게 올라가요. 누가 봐도 차트는 이상한데 약간 물음표가 약간 정해지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보면서 되게 뭔가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올릴 때는 저렇게 올릴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팔려고 저렇게 했는지 마지막에 되게 궁금했었는데 마지막에 결국 배신으로 끝나는 약간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질을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도 없는데 이유 없이 조금씩 올라가고 게다가 뭐 유통 물량도 적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좀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통 2천억에서 2천억 미만의 주식은 사실 언제든지 막 3배, 4배가 올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왜냐면 2천억, 3천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한 500억 정도 이하의 그 자금으로서 그 차트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500억이라는 돈이 또 큰 돈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뉴스 보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제 유명인께서 30억을 투자하셨는데 주식이 87억이 사져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100억 정도만 있어도 언제든지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몇백억으로 이제, 그러니까 단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기간으로 이제 부풀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는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변동성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좀 위험 관리를 하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시장 얘기 좀 더 해보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증시가 단기간에 약간 좀 조정을 받았죠. 뭐 네. 과도하게 오른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근데 아직 긴축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네. 보니까 뭐 5월 FOMC에서 25bp, 네. 또 6월에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슬슬 경기도 좀 둔화되는 것 같고, 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는 것 같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해도 될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이 일반 투자자들이 느꼈을 때는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과거에 박스피를 겪어봤었거든요. 엄청 오랫동안 박스피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저도. 그 박스피라는 게 뭐냐면 주식이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하단이 막히잖아요. 떨어지는 게 딱 막혀버리면은 투기 세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에서 금리가 지금 미국이 이미 5%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3.5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이제 점점 이제 거의 마무리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5%까지만 끌어올리니까 단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막 파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끌어올렸다가는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정말 물가가 더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럼 뭐 모든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가 더 폭등할 것 같고, 그럼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떨어뜨리지도 못하니까 시장은 딱 갇혀 있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갇혀 있어도 오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정말 막 이제 혁신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소수고, 실제로는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투기 세력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지수 한 2,500 수준에서는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00조에서 40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투기 자본 규모가 얼마쯤 되냐면은 10조에서 2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2,000조에서 1% 정도? 1% 정도는 이제 막 계속 돌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왜냐면 뭐 증권회사도 수수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럼 결국 20억이라는 돈이 막 시장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특정 업종이, 소수 업종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왜 위험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은 이 사람 심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가 어려운 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뭐 하늘에서 보고 있나, 귀신이 보고 있나, 내가 사면은 왜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지, 약간 이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막 투기 자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최근에 뭐 특정 업종이 올라가면 가만히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올라탄다, 이렇게 하면은 또 투기 자본이 이게 언제 쏙 빠져서 다른 데로 들어갈 수도, 그럼 고점에서 확 다 밀려버리는 거잖아요. 지금같이 긴축이 끝나지 않은 고금리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주식을,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면은 위험이 뭐 3배, 4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저는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후에는 하나로 귀결이 돼요. 내가 저 주식을 사서 많이 벌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때 원금만 갖고 있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원금을 저만큼 불리지 못했다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힘들어하는 게 내가 그 돈을 그때 거기에 넣지만 않았다면 그걸로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끝까지 자기 주식을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량주를 계속 사모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지수가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경제가 다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냥 다 같이 힘든 거니까 또 상관없고 이제 밀고 올라갈 때 그분들은 수익금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간에 현금을 잘 비중을 관리를 하면서 네. 괜찮은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유혹이 어렵고 이런 긴축장이 엄청 제가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수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투자는 수양이라고. 맞아요. 네. 예, 왜냐면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우리 돈은 늘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장난감 가게 가면 막 다 사고 싶은 약간 그런 이제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주식도 이게 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이것도 사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돈 벌 수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떤 말씀드리냐면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것만 가져갈 수 있게 약간 좀 계획적으로 투자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거죠. 1억이면은 보통 1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 1억을 잘 굴리면은 2, 3억이 금방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되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수가 지금 2,500 정도잖아요.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3,00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얼마쯤 챙겨가면은 적절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시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이신 분들은 한 25%. 왜냐면 지수가 20%, 2,500에서 이제 3,000까지 올라가면 2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억에서 내가 한 2,500만원에서 3,000만 원은 챙겨간다. 요렇게 딱 생각하면은 이제 좀 심플해지는데 이제 요거를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요것도 잘 사고 팔아보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내가 한 2억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 1억이 5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딱 내 거만 챙긴다. 그러면서 이제 1억 중에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변동성이 내가 왜냐면 어차피 1,000만 원 정도는 반토막이 나도 사실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뭐 500만 원은 어차피 9천만 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충분히 바로 메꿔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발표한 후에 그 당일날 약간 4% 좀 급등한 이후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고가를 좀 갈아치웠죠.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약간 특별한 또 이슈가 없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일단 지금 좀 바닥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또 시점을 뭐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나 요즘에 현대차나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좀 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위기는 뭐냐면 내부적인 위기가 아니라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해서 대만을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제 북한과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기싸움을 하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소재인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마라.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이제 과거보다 이제 수출이 좀 부진,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겠지만 뭐 디램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누른다. 상황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디램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 너무 폭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감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중동 뉴스를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해버리면 맞아. 바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원유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유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만큼 전 세계 이제 디램에 미치는 그런 이제 영향력이 있는 지금까지는 영향력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챗 GPT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서버가 계속 이제 발달하고 더 올라가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스타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링크가 이번에 갈라파고스를 개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와, 갈라파고스는 완전 예, 갈라파고스는 정말 독립대. 그 거북이 사는. 맞아요. 예. 그냥 완전히 그냥 원시시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기를 그냥 와. 거기도 이제 개통을 했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점 이제 와이파이가 늘 거고 결국은 반도체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떤 저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잘 이겨 나갈까.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저점에서 조금씩 많이 좀 사고 있더라고요. 뭐 진짜 많이 사고 있어요. 예. 우선주도 그렇고 보통주도 그렇고 엄청 사고 있더라고요. 그럼 과거에 저희가 이제 한 번 또 이슈가 됐었는데 왜 유가가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었잖아요. 팬데믹 당시. 예, 유가가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유가를 사실은 사면은 그 어디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 석유는. 네. 근데 그때 아마 그 맞나요? 그 옵션을 잘못 걸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결국은 이제 유가가 이제 $80 지금 거의 $70까지 그냥 제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D램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공급 과잉이었지만 왜냐면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오히려 석유 같은 경우는 전기차 때문에 석유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앞으로 점점 줄어들겠죠.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챗 GPT부터 해서 그게 스타링크가 좋은 게 뭐랄까 자율주행할 때는 인터넷이 절대 끊기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 아무래도 그 저장하는 서버가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점점점 더 이제 커질 거고. 그래서 결국은 D램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 그 스마트 기기의 뭐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D램 가격이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은 지분을 늘리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외국인과 같이 약간 저점에서 많이 산다라고 한다면 한 몇 년 정도 뭐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좀 예. 수익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금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고금리잖아요. 네네. 고금리면 일단은 자동차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그 카리스마가 있는 앨런 머스크 회장님도 바로 가격을 테슬라 가격을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가 뭐랄까 좀 내려줘야 이제 사람들이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노트북, 태블릿,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더 이제 사양이 좋은 걸로 막 그 바꿀 수가 있죠. 좀 마음 편하게. 그럼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가전제품도 이제 늘어날 텐데 결국은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간다라고 하면 D램 소비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이제 비싼 제품이 잘 팔리는 거죠. 그 전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리가 지금 5%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막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여건이 안 되고 이제 쭉 가다가 금리가 아마 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심이 그렇게 크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못 오르고 있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만 내려가면은 이제 충분히 다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지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왜 바닥을 지날 수가 있냐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D램은 너무 중요한 그 산업의 소재인데 더 이상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거는 경기가 더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소비가 날 거고 그러다가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은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왜냐면 아마 금리가 떨어지면 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걸요. 아마 반도체가 부족하다. 왜냐면 전부 다 또 이제 갑자기 우리만 뒤질 수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만 뒤처질 수 없어 이러면서 막 그 챗 GPT부터 해서 막 서버 엄청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반도체 사재기를 하고 막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감산을 하면은 뭐 충분히 이제 지금 점유율에서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항상 좀 걱정되는 게 강대국들이 굉장히 지금 탐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탐을 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좀 슬기롭게 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서 잘 끌고 왜냐면 우리만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눌러버리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TSMC가 굉장히 좀 파운드리가 굉장히 그 전에 핫했었는데 요즘에 그 대만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터지죠. 예. 오레오핏도 아마 그것 때문에 매도했다 그런 얘기를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TSMC도 보니까 저렇게 일을 잘해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거의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MS 이번에 구글하고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이런 비즈니스를 뭔가 해야지만 이 어려움 상황에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뭐가 있고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웬만한 IT 기에 다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예. 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방금 금리 관점에서 예. 내려가는 그런 예. 상황이 와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그래서 거죠.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급격한 상승을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사모아 가다 보면 또 금리는 또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언젠가 내려가죠. 이제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식을 왜 이제 사모아 가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폐라는 게 우리가 돈을 저금을 하잖아요. 저축을 해야지만이 이 목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돈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화폐라는 값어치도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뭐 생산성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서 세금을 내야 이제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채권에서 이제 채권의 신용 바탕으로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한 번씩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냐면 혹시 국민은행이 먼저 망할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가 먼저 망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 국민은행이 먼저 엎어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런 말. 그냥 모아가면 어차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화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은행 누가 봐도 왜냐면 국민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이 제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700조에서 800조 되는데 부채가 거의 뭐 한 650조? 자기 자본은 50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신용이잖아요. 다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느 게 더 무너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은행이 무너지면 바로 이제 돈을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리가 봤지만 그 전쟁 당시에는 돈을 찾지도 못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왜 그럼 삼성전자를 이렇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주력 산업이고 이게 무너지면은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비슷한데 문제는 힘들 때는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는 이제 착 올라가죠. 그러니까 현금은 그대로 있는데 주식은 올라가니까 이게 확률이 이게 더 높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은행이 먼저 망하지. 이렇게 생각하시. 그럼 한 번씩 또 그런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달러로 바꿔야 되나? 그럼 제가, 그거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달러 바꾸면은, 그거는 좀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좀 너무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망할까요? 국민은행이 먼저 망할까요? 이러면은, 은행이 먼저 망한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있는 이 돈을 다 달러로 바꿔야 되나? 진짜 마지막에 그렇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애플이 떨어지지 않나 봐요. 결국은 달러도 결국은 이걸 떠받치는 게 빅테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의 그 파워도 결국은 이제 산업의 생산성과 어떤 성장성에 이제 연계되는데 지금 애플과 MS, 구글,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약간 애플이나 산업차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전 세계 큰 자금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2차 전지가 있는 투자자, 없는 투자자로 나뉘고 있잖아요. 그만큼 2차 전지가 현재 주도주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최근 코스닥 지수가 단기간 좀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주식들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2차 전지를 안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좀 사도 될 것 같은가? 그런 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아, 요게 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이제 박스권에서 약간 이제 투기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딱 봤을 때 이제 막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약간 잡고 요만큼 올랐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특정 업종 2차 전지가 확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올랐다고 약간 안 느껴지는 게 제가 느꼈을 때 왜냐면 저는 좀 대형주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뭐 왜냐면 그 전 고점 정도밖에 원래 이제 이쪽 맞아요. 예. 전고점 그냥 한번 터치하고 약간 조정받고 약간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서 약간 이제 효자 노릇을 해준 게 이제 그 전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 수익률이 이제 뭐 근데 어차피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크지 않아서 최근에 2차 전지라고 하면은 결국은 코스닥에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2차 전지를 못 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면 되거든요. 근데 언제 사면 되죠. 사면 되는데 네네. 문제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게 늘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아까 전에 또 제일 중요한 아까 달란트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최근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 올라가면은 무조건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하면은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유혹이 커요.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런 뉴스가 떴잖아요. 그 에코프로비엠 그 그룹주에서 이제 임원들이 주식을 좀 왜냐면 너무 밑에 지금 몇 배로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제 몇 배로 올라가면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를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초조해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빨리 내가 좀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임원들도 좀 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일단은 시가총액 대형주는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삼성 SDI 지금 사셔도 됩니다. 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삼성 SDI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저점에서 좀 반등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코스닥이 이제 몇몇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 급등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다시 당연히 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한번 올라가는 거를 놓쳤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는 게 기다리면 또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씩 이제 사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살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보통은 이제 핫한 거를 사고 싶은데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면은 또 이렇게 한동안 옆으로 쭉 가잖아요. 아니면 천천히 내려가든지. 그럼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지금은 2차 전지지만 또 고민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바이오에 투자를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부터 이제 계속 원래 저는 이제 늘 이제 말하는 게 시장은 늘 열려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내일도 분명히 상한가가 나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하죠. 내일 모레도 상한가가 나올 거고, 내일 모레도 상한가가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시장이 늘 재밌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사볼까? 요것도 한번 사볼까? 이런데 현금이 없고 주식을 이제 다 사져 있으면은 무섭게 맞아요. 왜냐면 사져 있는 주식이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기대를 갖고 투자한다는 거는 항상 뭐냐면은 빨리 올라갈 거라는 기대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보통 인기 있는 주식을 많이 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 사는 사람들은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지? 뭐 하루하루 모으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래 뭐 은행이 먼저 망할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비싸게 사기보다는 남들보다 싸게 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시가총액 대형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포함이 돼 있죠.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엄청나게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혀 저는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적자를 낸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소재잖아요, 소재. 그냥 IT 기기에 들어가는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 그 소재가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 가치를 끌어왔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 기대심이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뭐 전혀 저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시장에 있으면은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우리 달란트 채널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이벤트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자꾸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꽃놀이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꽃놀이도 해주고 그다음에 한우 축제도 해주고 이 축제를 자꾸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 이렇게 하면은 이 시장의 참여자로서 좀 그래요. 왜냐면은 야 요즘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주고 있네 이렇게 하면은 야 2차 전지 다음에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저렇게 되면 이제 완성차가 잘 되려나? 아니면은 2차 전지가 잘 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전기 관련주가 좀 올라가려나 이렇게 그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만 이제 한 발자국만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시장 참여자로서 저렇게 투기의 어떤 자본이 도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시장에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자본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지금 불꽃놀이가 지금 막 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줄을 막 쓸 거잖아요. 이제 불꽃놀이 좀 그런 거예요. 얘는 한우 축제가 있다. 이러면 이제 한우 몇 인분까지는 파격 세일 30%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줄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줄을 서면은 줄만 쓰다가 못 먹을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인기 있는 거는 이제 한 발짝 뒤로 가면서 그럼 한우 축제가 잘 되니까 옆에 호떡이 잘 팔릴까? 약간 이러면서 이제 한우 축제 사람들이 몰리면 호떡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이제 일단 물론 이제 한우 축제 제일 빨리 줄 서면 좋죠. 제일 빨리 줄 서면 좋지만 그거는 또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2차 전지가 이제 상승을 해서 이슈가 되면은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을 3% 이상 주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3% 정도 준다는 거는 되게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가격에 반토막이 만약에 났다라고 하면 배당이 6%까지 이론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토막으로 빠질 수가 없거든요. 금리가 이제 배당을 주니까.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거 부담 없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퓨처럼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좀 급등화해서 위험이 좀 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개인들이 좀 제일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배당을 줘서. 다른 2차 전지는 배당을 하나도 주지 않거든요. 약간 성장하는 거 좀 자금이 계속해서 필요한 섹터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색 업체, SDI나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괜찮게 접근해 볼 만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반도체, 2차 전지 외에도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싸고 괜찮은 주식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싸고 괜찮은 주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주식이라고 저는 왜냐면 주식이 싸고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좀 많이 오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주식인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지금 실적이 엄청나잖아요. 저는 이제 엄청난 게 뭐냐면, 기아차가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수준인데, 1년에 영업이익이 7조가 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조면 거의 4년만 일해버리면은 30조를 벌어버리는 거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가 합쳐봐야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20조 수준이니까,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주가 더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주가 보면은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시가총액이 8천억인데 1년에 3천억을 벌고 그런 부품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있어야겠는데요, 그런 주식. 그런 주식들이 그냥 대형주가 못 그러니까 1등주가 못 오르니까 완성차가 못 오르니까 이제 부품주가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주식 같은 게 만약에 또 똑같은 원리로 배당을 만약에 한 3% 준다. 그럼 빠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돈을 잘 버니까.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싸고 좋은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좀 작게 나왔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 300조를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 하면서, 그럼 결국 중소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혜택 땅도 편의를 봐줘야 되고, 도로도 닦아줘야 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자금도 좀 넣어줘야 되고.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이 좀 떨어졌지만 반도체 부품 회사에서는 지금 실적이 좋은데 못 오른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주식들 반도체와 자동차. 지금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축제가 한번 나왔을 때 이제 2차 전지를 한번 이제 밀어줬었고 지금 2차 전지도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비싸지만 더 좋은 주식은 이제 2차 전지고 그렇죠. 싸지만 좋은 주식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막강한데 전혀 못 오르는 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 회사들을 쭉 나열해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주식들이 많고 반도체도 야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이런 주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부장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밀려버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소부장들이. 현대차랑 기아차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고 그 외에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근데 좀 되게 어려운 게 약간 그 중국 관련 주식들은 요즘 이제 미국하고 중국 워낙에 맞아요. 네.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우리가 좀 수출하는 물량이 좀 타격을 입으면서 굉장히 이제 실적이 빠졌는데 사실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과 좀 긴밀하게 연결되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행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게임도 사실은 그 중국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우리 약간 아시아 쪽에 정서가 약간 비슷하니까 게임이 이제 더 중국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게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중국 관련된 주식도 면세점 이런 거는 뭐 완전히 거의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싸긴 하지만 괜찮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이 위험이 언제까지 커질지는 왜냐면 도저히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싼지만 굉장히 괜찮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하단이 막혀 있으니까 요즘 보면 증권주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그러니까 대형주로 왜냐하면 중소형 증권주는 또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PF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대형주는 좀 그래도 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그럼 신용 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PF 대출이 연쇄적으로 다 도산하면은 결국은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같이 다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런 관점입니다. 싸고 괜찮은 주식으로 첫 번째 이제 자동차 그죠? 네. 자동차 부품 쪽, 네. 반도체도 부품 쪽 그런 것들을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그런 잘 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박스권에서 약간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금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고금리죠. 그리고 연준에서는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올릴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에 예적금을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할 여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달란트 채널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높을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쌀 때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높은데 내가 지금 은행에 맡기면 기본적으로 3, 4% 이자를 무조건 챙길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데 장사도 안 되는 장사도 잘 못하는 저 기업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정말 싸게 사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 투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이미 주식은
만약에 금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금리가 5%잖아요. 미국 금리 제가 봤을 때 4.5로 내린다. 그럼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 7만 5천 원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그게 아니라도 이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매달 이제 100만 원씩을 저금한다는 거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화폐는 과거에 비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장의 기능이 갈수록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폐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상징성이 있는 건데 화폐 지금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찍어내서 지금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럼 앞으로 미국이 달러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달러를 더 발행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엄격하게 관리하기보다는 발행할 가능성이 더 큰 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 화폐를 발행함으로 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그 IT 기업 있지 않습니까? 막 애플을 더 발달시키고 그 경쟁자가 따라할 수 없잖아요. 챗 GPT라든지 막 MS, 구글, 막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내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또 화폐 상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달러를 가지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엄격하게 관리하겠지만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달러를 좀 더 많이 풀어서라도 산업을 일으킬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산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모아봐야 왜냐면 우리 한국은행에서 물론 금리를 관리하지만 기축통화가 달러를 풀어버리면 우리나라의 통화도 꼼짝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뭐 물가가 치솟는 거는 뭐 우리나라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코로나 때 미국이 너무 심하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해버리니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두렵지만 우리의 소중한 돈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제가 또 이런 얘기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약간 뭐 이판사판이다. 어쩔 수 없고 우리 결국은 산업이 성장해야지만이 이제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산업이 죽어버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미국대로 채권을 찍고 미국채, 일본채, 중국채, 뭐 대한민국 국채 있고 뭐 있잖아요. 산업이 힘들어지면 채권의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단번에 환율이 폭등하고 뭐 잘 안 되니까 결국 이럴 바엔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판사판이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제일 크고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고급 우리나라에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인력들이 있는 곳에다가 꾸준히 사모아 가는 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만약 100만 원을 짜면은 뭐 예를 들면 예를 그냥 드는 거예요. 뭐 한 20만 원 정도는 삼성전자 사고 뭐 20만 원 정도는 현대기아차 사고 한 뭐 10만 원 정도는 전기차 아니 2차 전지 사주고 또 10만 원 정도는 또 플랫폼 지금 많이 빠져있지만 보면은 역시나 MS나 구글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역시나 왜냐면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플랫폼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그런 걸 사놓고 이게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가 어차피 뭐 이 산업이 안 되면 뭐 힘드니까 요즘 금 가격 올라간다고 하는데 고려하는도 좀 사뒀고 금 대신에 배당이나 3% 금은 배당 안 주니까 고려하는 배당 3%나 받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 되면 혼자 이제 한번 화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산업 이건 또 이제 우리 달란트 채널을 보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짜서 어떻게 모아갈지 결국 그래서 100만 원을 저축할 여력이 있으면은 저는 이 100만 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을 변동성에 투자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호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왜냐면 저희가 늘 실전에 있기 때문에 경험해보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알아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2번은 깡통을 차봐야. 왜냐면 2번을 깡통을 차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지키자. 그런 게 너무 생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주식은 몇 번 실패해봐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할 때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겠다. 이러면 그냥 저축을 하는 게 진짜 한 5배쯤 좋고 내가 주식이라 보지 않고 내가 이제 미래를 위한 나의 어차피 이판사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아간다 생각하면은
주식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서 딱, 왜냐면 삼성전자만 다 사놓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적당히, 현대차 적당히, 그다음에 2차전지 또 다들 좋아하시니까 적당히, 플랫폼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좀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쫙 해놓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뭐 직장인 투자자가 예? 사실 그 정도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모아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예. 그럴 만한데 약간 최적화된 그런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제적 자유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좀 많이 벌어야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저금하는 사람과 포트폴리오 짜는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 짜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게 엄청난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 효과 때문에 훨씬 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그 포트폴리오를 짰는데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화폐는 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사놓은 삼성전자, 현대차, 뭐 2차전지라든지 플랫폼이 다 힘들어요. 그러면 환율이 아마 한 2,000원. 그럼 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제가 좀 덜 하거든요. 네. 그럼 안 되시면 달러로 다 바꾸면. 제가 막 그거 보여줘요. 이게 다들 달러로 다 사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화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지. 브라질이 뭐 기준금리가 제가 알기로 10% 정도 냈거든요.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로는 교환이 안 되잖아요. 터키나 이런 데 엄청 경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막 다 달러로 사람들이 자국의 화폐를 안 사고 다 달러로 이제 바꿔버리니까 그 기준금리가 막 10%, 20% 되면 20%가 되면 대출이 40%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그 완전히 그러면 경제가 파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살아야 되니까. 달러로 이제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 알겠습니다. 애국심을 좀 키우는 걸로 그렇게 훈훈하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나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늘 이제 달란트 채널 함께 하면서 공부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지면은 개별 섹터 관점에서 또 막 급등락이 심해지니까 조바심이 난단 말이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은 그 조바심이 난 상태에서 참다가 사면은 사실 그때 물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적정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좀 기회를 노리다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영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